크라켄은 대왕 오징어로 전설적인 바다 괴물입니다. 여러분이 본 중 가장 큰 몸집을 가진 오징어일 거예요. 만약 이 괴물이 존재했다면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을 겁니다. 크라켄은 강력한 촉수를 가지고 있어요. 끝에 빨판이 달린 단단한 근육으로부터 탈출은 불가능하죠. 크라켄은 배를 반으로 두 동강 내거나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크라켄의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크기예요. 나이 많은 선원의 말에 의하면 크라켄은 길이가 거의 1500m에 달했다고 합니다. 축구장 10개에 맞먹죠. 크라켄이 축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설적인 크라켄은 정말 거대해서 선원들은 이 괴물을 작은 섬으로 착각했다고도 합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이런 야수를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크라켄이 실제 존재했다면 아마 새끼들이 대를 이었겠죠. 네, 그렇다면 세계의 모든 바다에 어떤 배라도 가라앉힐 수 있는 거대한 괴물들이 있겠죠. 크라켄이 서식지에 경쟁자를 둘 가능성은 적으므로 개체수가 강하게 증가할 겁니다. 크라켄은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먹이가 필요할 거고, 그로 인해 다양한 큰 바다 동물의 개체수는 현저히 감소할 테지요. 대왕고래, 백상어, 기타 거대 오징어들, 모든 큰 바다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큰 물고기의 수가 감소해 굶주리게 될 거예요. 어업에 의존하는 도시의 경제는 쇠퇴하게 되겠죠. 낚시가 위험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작은 물고기의 가격은 더 비싸지게 될 겁니다. 크라켄을 물리치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지만 이 괴물은 잡기 힘듭니다. 크라켄은 두 종류에 속합니다. 오징어와 문어도 이 종에 속하는데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특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크라켄은 숙련된 사냥꾼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놓고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크라켄은 수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수면에 가득하다면 크라켄이 가까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요. 크라켄이 헤엄치면 주변의 모든 물고기들이 겁에 질릴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요. 높은 탑을 닮은 거대한 촉수가 물에서 나오네요. 이 탑이 배의 갑판에 떨어져 갑판을 부수고 선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크라켄이 두 번째 타격을 입히자 배가 거의 전복되었어요. 다음으로 크라켄은 배를 거대한 촉수로 감싸서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이런. 만약 선원들이 이 괴물의 촉수로부터 배를 떼어내는데 성공한다면요. 강력한 무기의 도움으로 선원들은 반격합니다. 크라켄은 물 밑에서 물러납니다. 다쳤군요. 화가 났어요. 전투는 끝난 것 같지만 최악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배 옆에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크라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뒤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대한 욕조의 배수구처럼 이 소용돌이는 배를 빨아들입니다. 크라켄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네요. 정말 안타까워요. 공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이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크라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와 배를 볼 수 있어요. 깊은 물속에 사는 이 대왕 오징어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오징어의 눈은 접시 크기만 해요. 덕분에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지요. 같은 방식으로 크라켄은 음파 탐지기보다 훨씬 빨리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보다 한 수 위일 거예요. 그거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전 세계적으로 선박 화물 운송이 감소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비행기가 대륙과의 안전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대기 오염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가장 성공적인 크라켄의 적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매우 깊은 곳을 여행하고 크라켄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초음파 탐지기를 갖추고 있어요. 잠수부들도 잘 무장되어 있고 둥글고 금속으로 된 몸체는 파괴하기가 쉽지 않죠. 크라켄 한 마리는 잠수함에 패할 수도 있겠지만 바다 괴물이 여럿이라면 어떨까요? 3마리의 크라켄은 잠수함의 촉수를 감아 더 깊은 물속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텐데 그 압력은 잠수함을 파괴할 거예요. 즉 크라켄이 잠수함도 사로잡을 거란 말이죠.
크라켄의 존재는 많은 나라의 발전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을 거예요. 만약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유명한 대탐험에서 신세계라고 생각한 섬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그 섬으로 다가가는데 섬에서 촉수가 나타나 콜럼버스의 배를 침몰시킵니다. 북아메리카의 식민지화는 아마도 비행기가 발명되기까지 지연되었을 거예요. 참고로 최초의 유인 비행은 20세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헐리우드는 없었을 거예요. 햄버거도 유명한 미국 음악도 없었을 테죠. 유튜브도 없을 거고요.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못할 거란 말이죠. 가장 최악으로 인터넷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게 한 마리의 멍청한 괴물 오징어 때문에 말이에요. 바이킹은 외국 영토를 침략하고 정착하기 위해 장선을 타고 항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역사는 급격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어쩌면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히지 않고 거대한 바다 괴물에 부딪혔을지도 몰라요. 크라켄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거대한 선박을 타고 여행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크라켄은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다 해도 크라켄은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고 이 괴물들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바다에 있는 먹이의 양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따라서 크라켄은 사냥을 위해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미래의 크라켄은 보다 해안 가까이로 이주하게 되겠죠. 많은 나라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금지하게 될 거예요. 파도에 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고층 건물만한 괴물이 바로 여러분 아래에서 헤엄치고 있는걸요. 바다와 해변에서의 휴식은 점점 인기를 잃을 거예요. 관광이 소득 원천인 많은 나라들은 빈곤해지겠죠. 크라켄들이 더 굶주리게 되면 이들은 땅에서 먹이를 구하려고 할 겁니다. 거대한 오징어는 작은 항구 도시를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집, 부두, 거리 등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죠.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큰 나라의 해안 근처 바다에 버려집니다. 수십억 톤의 플라스틱이 크라켄을 괴롭힐 겁니다. 화가 나고 배고픈 괴물은 금문교 같은 다리를 공격할 수 있겠죠. 거대한 오징어가 다리를 에워싸고 모든 교통을 차단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오징어 중 몇몇은 힘으로 튼튼한 케이블을 끊을 수 있고 이렇게 다리 구조물 전체가 물속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크라켄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바다에서 헤엄치지 않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요. 하지만 이 괴물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 있을까요? 전설은 수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19세기 중반에 과학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857년 지름 8cm 크기의 오징어 부리가 덴마크 해안에서 발견되었어요. 다른 거대한 오징어 잔해도 바하마에서 발견되었는데 과학자들은 거대 오징어가 존재했다고 확신했죠. 그 이후 대왕 오징어가 공식적으로 발견되었어요. 그로부터 10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오징어가 자랄 수 있는 최대 길이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사실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생물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하거든요. 더 깊이 잠수하려면 강력하고 부피가 큰 장비가 필요합니다. 수중 바티스카프와 카메라는 많은 소음과 빛을 내는데 오징어들은 이런 걸 멀리서 알아차리고 우리가 이들을 발견하기도 전에 도망칩니다. 크라켄의 전설은 아마도 진짜 대왕 오징어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오징어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그 오징어가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이 거대한 오징어가 작은 섬 크기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바다의 약 5% 정도밖에 연구하지 못했거든요. 그 깊숙한 곳에서 크라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괴물들이 헤엄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 조카 피터처럼 말이죠.